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연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 민족 정신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고장이 있다. 해동의 가장 편안한 고을, 한국적인 멋과 정취를 자랑하고 예의와 학문을 숭상하며 그릴 길을 즐기던 사람들의 고장, 바로 안동이다. 경북 내륙 중앙에 위치해 6개 시군과 인접한 안동은 지리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교통, 역사의 중심지이다. 1517.69평방킬로미터의 전국시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더없이 풍부하기도 하다. 우리 역사의 구심점 안동의 발원은 기원전 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길지를 찾아 헤매던 염상도사가 이곳에 와서 세운 부족국가 창녕국이 바로 안동의 시초가 됐다. 영남의 문향, 인다의 고장 안동은 고려말 역동 우탁과 동방의 주자로 불리는 태계 이황을 비롯해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한 서해 유성룡, 학공 김성일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배출, 인다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 불려왔다. 특히 영남학파의 거두 태계 선생은 권위와 체면보다는 학문과 생활유지의 합리성을 강조했고 선생 자신도 이에 맞춰 한평생을 사신 분이다. 안동에선 임진왜란 당시 여러와 같이 일어났던 의병운동이 일제시대까지 맥을 이어 항일의병투쟁과 독립운동으로 연결돼 조국 광복에 큰 역할을 했고 석주 이상용, 일송 김동삼, 추강 김지섭 같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기에 이른다. 청포도, 광야의 저항시인 이육사 또한 안동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이렇게 안동의 명현석학 애국지사들은 안동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안동을 빛내고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유교 사상의 근원지 안동은 21세기 동북아 유교 문화권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멀리 선사시대부터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적들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안동 민속축제는 영남의 대표적인 민속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축제에선 정월 대보름날에 열리는 부녀자들의 노다리 밟기, 역사적으로 꼭 필요할 때 안동의 단결력을 보여주었던 차전놀이, 저전 논매기, 사물놀이, 무속과 각종 전시회를 비롯해서 모든 공연들과 궁도대회 등 전통문화 전반에 걸친 행사가 행해지는데 특히 전국의 유림들이 모여 도산서원에서 치러지는 도산별시는 축제의 의미와 흥취를 더한다. 국보 121호인 하회탈과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세계에 알려진 안동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원래 14개였던 하회탈은 총각, 별채, 떡다리 탈이 없어져 지금은 양반, 선비, 분해, 백정, 초랭이, 이매, 중, 할미, 주지탈만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특이한 해학과 풍자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회 별신굿 달놀이는 지배계층인 양반과 선비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인 상민 간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놀이를 통하여 상민들의 삶의 애환을 탈춤을 통하여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 하회마을에서 행해진다. 하회마을은 고건축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이름난 양반가의 종가나 규모 있는 전통 기와집에서 민가의 다양한 살림집 등의 옛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잘 보존돼 있다. 풍산유씨 큰 종가인 단층 팔짝집 양진당과 서예 선생의 종택 충효당을 비롯해 특이한 건축 양식으로 고건축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의성 김씨 종택, 학봉 종택, 예안 이씨 종택 등 25개소의 종택들이 그 원형을 간직하며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통나무집, 초가 겹방집, 초가 토담집, 초가 도토마리집, 초가 까치구멍집 등은 시립민속박물관에 따로 그 원형을 보존해둔 안동지방의 다양한 건축 문화를 이해시키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선비문화의 본향 퇴계의 학문과 사상의 산실 도산서원엔 옛 모습 그대로의 도산서당, 전교당, 농운정사, 상덕사, 장판각, 광명실 유품들이 남아 제자들과 퇴계 선생의 학문에 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 580m에서 도출되는 나트륨천 도산온천은 신진대사 촉진은 물론 피부병, 심장병 등의 효능을 갖고 있는 온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이육사의 고향 원천리는 기암괴석의 높은 산과 휘돌아 나가는 푸른 강물,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항일 시인으로 자라난 이육사의 시비 청포도를 만날 수 있다. 산태극, 물태극의 물돌이 민속마을 하회는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안동 최고의 관광 명소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1999년 4월 21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께서도 방문한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S자로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마을은 이름난 양반가의 종가와 초가집 등 크고 작은 290여 채의 고가옥과 흙담장길이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문화재이다. 또한 임진왜란 회고록인 징비록을 비롯해 서예 선생의 유품들이 보관 전시되어 있는 영모각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 부용대, 소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만송정과 백사장들이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부용대 강변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음력 7월 달 밝은 밤에 뱃놀이와 불꽃놀이가 조화를 이루는 선유 줄불놀이는 이 마을의 전래 민속놀이로 유명하다. 마을 인근에는 3개의 특이한 탈들을 구경할 수 있는 탈박물관과 장승 전시장을 비롯해 병풍 같은 산과 낙동강을 벗삼아 정갈한 모습으로 서예 선생의 위패를 모신 병산 서원이 있다.
신라 능인대덕에 의해 창건된 사찰 봉정사. 주심포 양식의 극락전은 국내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통일 신라시대 건축 양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포 양식의 대웅전은 창건 당시의 단청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우리 미술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보물이다. 안동 지방은 구운 벽돌로 만든 전탑들이 많은데 신세동 7층 전탑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탑이며, 이천동 석불상 또한 찬란했던 불교 문화 유산으로 신비스러운 미소로 부처님의 자비를 일깨워주고 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 상류의 안동 다목적 댐은 바다가 먼 내륙 사람들에게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호수의 푸르른 물과 관광객의 낭만을 실어나르는 유람선이 잘 조화된 이곳에서는 매년 10월에 국제 베스 낚시대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태공들이 구름같이 몰려 성황을 이룬다. 전통문화의 산교육장으로도 활용되는 안동시립 민속박물관에는 유교 문화, 특히 관운상제와 세시 풍속을 중점적으로 전시해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야외 박물관에는 선성현 객사, 월영대, 낙동강 은어를 임금에게 진상할 때까지 보관한 석빙고 등 고가와 정자, 누각, 조각공원이 호반의 운치를 더한다. 댐 아래쪽에는 본체만 50칸이 넘는 임청각 군자정과 우리나라 4대 누각 중 하나로 공민왕이 머물렀다는 영호루, 이마댐과 그 인근에는 태계 선생의 위패를 봉안했던 호계서원과 백운정이 옛 성현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덕목과 신목으로 불리는 수령 700년의 용계 은행나무, 응계 옥고 선생과 보백당 김계행 선생을 봉안하고 있는 묵계서원, 정자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가 장관을 이루는 만휴정과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지뢰예술촌, 오천 문화재 단지의 군자리가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제사밥처럼 만들어 평소에도 먹게 만든 헛제사밥. 한여름의 식욕을 돋우는 건진국수. 시원한 식혜. 볼거리와 함께 먹거리 또한 풍부한 곳이 안동이다. 그리고 좋은 토양과 천혜의 기후 조건 속에서 안동의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섬세하고 시원한 천연섬유 안동포, 오랜 숙성을 거쳐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안동 소주, 당도가 높고 향과 과즙이 많은 안동 사과, 고기 맛이 고소하고 탄력성 있는 안동 한우, 전국 재배 면적의 70%를 차지하며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산약 음료와 얇은 육질, 감미로운 맛을 자랑하는 안동 청결 고추 등이 대표적이다. 산자수명한 우리 안동은 조선조 유교문화권의 종합개발과 함께 국학진흥원 건립으로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연구, 전시, 교육 기능을 갖춤으로써 대규모 유교문화 관광단지 조성과 대한민국 6대 축제의 하나인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탈춤 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테마 관광 코스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21세기 세계 유교 문화의 중심 도시, 국제 문화 관광 도시로의 힘찬 도약과 질 높은 시민 생활 추구를 위해 각 분야에서 활기찬 지역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안동은 세계적인 생산, 정보화의 중심 도시로 전국 어느 중소도시보다 고도의 발전을 이룬 완벽한 미래형 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충절과 선비의 고장 안동은 이제 선조들이 물려준 훌륭한 선비 정신의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복된 이 땅, 운구 안동을 깨끗하고 쾌적하며 문화와 자연이 조화된 살기 좋은 새 안동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오늘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 속의 안동에서 세계 속의 안동으로 힘찬 도약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성현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낙동강을 굽어볼 수 있는 영지산 자락 아름다운 언덕바지에 자리하고 있는 서원으로 퇴계 학맥을 잇는 영남학파의 중심지이자 한국 유교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사적 170호로 지정돼 있다. 선생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명종 12년 1557년에 고향인 안동 도산으로 돌아와 학문 연구와 인격 도야를 위해 도산서당을 지었으며 그 후 퇴계 선생이 세상을 떠난 4년 만인 1574년에 제자와 유림이 선생의 학덕을 우러러 서원을 세우고 선조 임금이 한석봉 친필인 도산서원 현판을 사획함으로 영남유학의 총본산이 됐다. 서울과 안동에 각각 퇴계로로 이름 붙여진 거리가 있고 우리가 늘 사용하는 천원권 지폐에도 퇴계 선생 초상화와 도산서원 전경이 있으며 또 서울 남산에 세워진 퇴계 선생의 동상이 있어 선비 정신의 참모습 그대로 고든 정신과 자취가 아직까지 우리 곁에 살아남아 있는 퇴계 이황 선생. 선생은 연산군 7년인 1501년 11월 25일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오내리 노송정 종택에서 칠남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으며 어머니 박씨 부인이 공자가 대문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퇴계를 낳았다 하여 그 문을 성림문이라 불렀고 지금도 선생이 태어난 곳에 태실과 함께 보존돼 있다. 그리고 퇴계 종택은 도산서원에서 3km 북쪽 방향 토계리에 있으며 선생 50세 때 이곳에 정착하셨다. 종택에서 12km 떨어진 낙동강가에 자리하고 있는 경관이 빼어난 청량산. 선생 15세 때 숙부를 모시고 청량산에 가서 글을 읽었고 그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산에서 학문 연구와 심신수양을 하셨다. 선생은 34세 되던 해 과거에 급제해 단양군수와 풍기군수, 공조판서, 이해조판서, 우찬성,
대제학 등을 지냈으며 선조 3년인 1570년에 70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서거 후에 영의정으로 추증됐고 시호는 문순공이시다. 하지만 무엇보다 퇴계 선생이 지금까지 우러름을 받는 것은 70여 회나 벼슬을 사양하고 오직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써 이 나라 사상의 큰 줄기를 이루어 만대 정신적 사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웠던 도산서당에서 출발했다. 4년 동안에 걸쳐 선생이 직접 지으신 지극히 작은 도산서당은 3칸 크기의 소박한 건물로 선생이 몸소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것으로 도산서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마루와 이어진 작은 방은 학문에 심취해서 깨닫는 방으로 왈락제라 이름 붙였으며 마루인 암서헌은 학문에 대한 자신을 오래도록 가지지 못해서 바위에 기대서라도 조그만 효험을 바란다는 겸손의 뜻이다. 선생은 이 서당에 찾아오는 아이, 노인, 관리할 것 없이 모두 방 밖에 나가 맞이하고 전송해 사람 차별 안 하는 인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셨다. 서당 앞의 연못은 정우당이라 하여 더러운 흙과 물 속에 잘 자라면서도 때묻지 않은 연꽃을 벗삼아 청빈하게 생활하셨던 선생의 삶을 엿볼 수 있으며 동쪽 산기슭에는 화단을 만들어 사군자인 매화, 대나무, 국화, 소나무를 심어 자연을 즐기시며 선비 중에 선비를 기르려 했던 후진양성의 참뜻을 짐작할 수 있다. 농원정사는 도산서당과 함께 세우신 건물이다. 당시 제자들의 기숙사로 공부하던 마루를 시습제라 하고 그 뜻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휴식하던 서편 마루는 낙동강의 청류를 굽어볼 수 있다 하여 관란헌으로 불렀으며 이 건물 전체 모양은 공부를 권장한다는 선생의 뜻에 따라 한자 가운데 공자 모양으로 지었으며 창문을 사방에 많이 내 채광을 살리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도록 했다. 도산서원은 진도문을 거쳐 들어간다. 진도문 안 정면에 위치한 전교당은 도산서원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각종 행사 시 강당으로 사용했으며 현재 보물 제210호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 게시된 현판은 당시 명필 한석봉이 어전에서 직접 쓴 것으로 선조임금이 사액한 현판이다. 전교당 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똑같은 건물로 동제와 서제가 있다. 서원의 유생들이 공부를 하던 곳으로 동제는 학문을 넓히고 예를 지키라는 뜻의 박약제라 하고 서제는 넓고 의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의 홍의제로 이름지었다. 서원의 각종 책을 보관하고 있는 광명실은 진도문을 중심으로 동서로 배치되어 있다. 동광명실에는 역대 왕이 하사한 서적과 선생이 친히 보시던 수택본이 있고 서광명실에는 제자들의 서책과 근래에 발간된 각종 문집 등이 보관돼 있다. 약 1,300여 종류의 5천여 권이 보관돼 있으며 전국 서원 가운데 장서로는 고서와 진본이 가장 많기로 유명하다. 특히 일본 유학자가 편찬한 퇴계 서초가 있어 선생의 학문이 일본 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으며 광명실 현판 글씨는 선생 친필로 수많은 책이 나에게 광명을 준다라는 뜻이고 습해 방지를 위해 누각식으로 건축해 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장판각은 서원 출판소로 퇴계 선생의 문집과 유목, 언행록, 도산 12곡, 병서, 선조 어필 등 3천여 장의 판각이 소장돼 있으며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통풍을 살리고 목재로 지어 책판을 소중히 한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보물 제211호로 지정되어 있는 상덕사는 서원 가장 뒤쪽에 있는 건물로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에는 아직도 선생을 추모하는 향사를 지내고 있다. 전국 각지에도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 30여 개소에 이른다 하니 지금도 후학들의 퇴계 선생에 대한 존모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도산 서원을 방문해 퇴계 선생의 심오한 학문 정신을 받들고 그의 유덕을 기렸다. 상덕사 서편에 있는 전사청은 향사를 지낼 때 재물을 보관하고 평소에는 사당을 관리케 하던 곳으로 제수청과 주고가 있다. 고직사는 민가주택의 양식을 따라 미음자형으로 지어진 건물로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곳이다. (1970년에) 건립한 유물전시관인 옥진각은 금성 옥진의 준말로 글 읽는 소리는 금소리와 같고 글을 써놓은 것은 구슬과 같다라는 뜻으로 이곳에는 퇴계 선생이 평소 사용하시던 유품이 진열되어 있다. 왕골로 짠 자리인 완석과 빗자루인 장추, 등잔을 얹어놓았던 등경이 남아있고 문방구로는 매화와 대나무가 조각된 매화벼루, 오색으로 된 목조 책상, 천체 운행과 성좌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인 혼천이, 또 선생이 평소 사용하시던 지팡이인 청려장과 매화 무늬가 새겨진 걸상 매화 등 학문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던 정심 투호 등이 있으며 남기신 유품은 하나같이 소박하고 검소한 것들로 오직 청빈에 만족하신 도학자다운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성학 10도는 6.25 철학을 알기 쉽게 10가지 그림으로 나타내 선생 68세 때 17세 어린 선조 임금께 올린 것으로 임금은 병풍을 만들어 두고 학문과 덕을 쌓아 수기치인의 원리로 삼았다고 한다. 퇴계 선생이 제자 월천에게 보낸 편지가 사문수간, 이를 정조 임금이 열람하시고 느끼신 소감을 직접 적은 것이 정조 임금의 친필 어제발문이다. 도산 12곡은 도산 산수를 이해찬한 연작시조로 한글로 쓰여 있고 우리 국문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 영락서재는 서원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건물로 제자 정지연을 선생에게 취약시킬 때 그의 부친이 특별히 지어준 집이다. 현판의 글씨는 퇴계 선생의 친필로 멀리 있는 친구가 스스로 찾아오니 이것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도산 서원의 맞은편 강 건너 석축위에 있는 것이 시사단이다. 퇴계 선생 사후 200여 년 뒤인 1792년 당시 임금인 정조가 평소 흠모하던 퇴계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지방 선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어명으로 특별과거인 도산별과를 보인 장소로 정조 임금의 퇴계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전체 응시자 7,228명 가운데 임금이 직접 11명을 뽑아 시상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비를 세우고 단을 모았는데 비문은 당시 수상이었던 번암 최재공이 지었다. 아직도 퇴계 선생의 선비 정신이 가득한 도시 안동. 매년 10월 전국 선비들이 도산 서원에 모여
퇴계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도산 별과를 재현하는 도산별시가 행해지고 있다.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고 주변 경관이 수려해 퇴계 선생께서 즐겨 산책하셨던 곳으로 동쪽은 천연대요, 서쪽은 운영대라 한다. 서원 진입로를 따라 300m 지점 낙동강가 작은 언덕의 석간대에는 퇴계 선생이 제자 이귀암과 작별할 때 그 아쉬움을 읊은 시 한 수가 새겨져 있다. 그대 가니 이 봄을 누구와 더불어 논일고 새울고 꽃 떨어져 물만 홀로 흐르네. 이 아침 물가에서 그대를 보내노니 그리워 만나려면 물가로 다시 오리. 추로 지향 기념비는 퇴계 선생이 남긴 유업을 중국의 맹자와 공자에 비유한 것으로 학문과 예의가 있는 선비의 고장이라는 뜻이다. 공자 77대 종손 공덕성 박사가 도산서원에 참배한 후 쓴 친필로 퇴계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배어 있다. 퇴계학은 외국에도 20개의 연구소가 있고 유학의 본향인 중국에도 있으며 2년마다 한 번씩 퇴계학 국제학술상 수상식이 거행될 만큼 참된 선비로 살았던 선생의 자취는 아직까지 우리 곁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평생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쓰며 동방유학을 집대성한 성현 퇴계 이황 선생. 선생의 참모습은 이렇게 도산서원을 통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인간성 회복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퇴계학을 다투어 연구할 만큼 선생의 학문은 날이 갈수록 빛을 더하고 있다. 오늘날 윤리 도덕의 정신문화가 쇠퇴해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이기적 황금사상이 날로 팽배해가는 현 사회에 우리 모두 퇴계 선생의 학문 사상과 애국심을 본받아 도덕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